안녕하세요. 이박사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중관계를 이간질하는 한국의 기레기 언론들입니다. 한국의 기자, 언론들이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요즘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을 차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도 잠시 흥분했다가 저 보도가 사실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뉴스 끝나고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해 봤어요. 그 결과 역시 또다시 한국의 기레기와 언론사들이 한중 양국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 기레기는 영원한 기레기인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이었습니다. 기레기 아시죠? 기자 쓰레기. 세월호 때부터 유행한 단어입니다. 혹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사도 안 바뀝니다. 특히 제 구독자 중에는 연세가 많고 보수들이 많지만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우리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자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 했는데 이 포스팅을 제 딸한테 카톡으로 보여주니까 저보고 한번 유튜브로 만들어 보라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배경으로 이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2월 27일자 조선일보의 이간질. 자, 왼쪽 그림 보시면은 중국 아파트 단지 입구에 어떤 이 팻말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 사진 밑에 조선일보 사진 설명이 있었어요. 자, 우선 왼쪽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중국 문장 한번 봅시다. 긴急通知, 긴급 통지. 从韩国、日本回来人员禁止进去小区. 자, 직역하면 한국과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은 샤오취는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진입을 금지한다 라는 팻말이었어요. 얼핏 보면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그 출입 금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요 사진 밑에다가 이런 기사를 씁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 출입 금지, 중국 아파트 입구에 걸렸다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산동선 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 직원이 긴급 통지문을 게시하고 있다. 한국, 일본에서 온 사람은 단지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급속 확산하자 중국 각지의 시나 마을 주민위원회에서 예고 없이 한국인을 겨냥한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 옆에 기사를 썼어요. 제가 요 동영상 요 밑에 요 2월 27일 조선일보 그 기사 링크 해 놓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이 말이. 그런데 왜곡 보도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기사를 가지고 또 역시 한모민 TV조선에서
그 국민들에게 다시 이런 중국에서는 한국인 출입 금지 딱지도라는 제목으로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아침 뉴스가 어떻게 왜곡하는지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일단 나같이 한번 봅시다. 한국인 입국자를 강제하게 격리했던 중국 내 적반하장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둥성의 한 아파트에 한국인 출입 금지 푯말이 등장했습니다. 차종승 기자입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아파트 단지 통지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온 사람의 출입을 막겠다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한국인 집문 앞에 출입하지 말라는 딱지가 붙기도 합니다. 사례는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이렇게 붙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발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이메일로 그거 같아요. 네. 교민들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악의적으로 붙여져가지고 주변에 약간 그런 위화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약간 이렇게 배척받는 약간 불이익이나 이런 게 당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통제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외교가 아닌 방역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해 한국발 여행객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는 곳은 4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몰디브와 피지를 비롯해 필리핀, 몽골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입국을 차단한 지 이틀 만인 오늘에서야 중국 5개성을 입국 제한 지역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받아야 되는 곳도 2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신문을 보고 다시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면은 별 선입견 없는 한국 국민들은 그대로 믿어버리죠. 이것이 가짜뉴스의 위력입니다. 자,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그 아파트 입구에 붙어 있는 표 있죠? 팻말. 그걸 보고 제 생각입니다. 조선일보에 중국어 능통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 신문은 한국어 이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가지 버전의 그 기사들이 실립니다. 근데 이 북경에서 특파원하신 이분 아마 저 사진 내용을 좋게 보면은 아마 내용을 잘 이해를 잘 못해서 그거 나쁘게 생각하면은 비판적으로 보면은 저 사진의 내용을 아예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한자 실력으로 의도적으로 오역을 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일보 기자들은 늘 반중 정서에 빠져 있어요. 조선일보는 조중동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자세히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런 기사를 보고 많은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더 싫어하기를 바라고 의도적인 오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 독자도 아마 자신의 한자 실력으로 저렇게 조선일보 보도하는 거 맞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다릅니다. 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세워진 통지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긴급 통지. 방금 그 빨간색 팻말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본 아파트 단지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중국어로. 얼핏 보면 맞죠? 한국이나 중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했지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즉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은 한국 지역이나 일본 지역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그래서 문장을 보실 때는 그 행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사람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지 결코 한국 사람만 들어오지 마라 라는 차별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중국 포털 바이두,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바이두 많이 애용하죠. 바이두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구글 중국어 버전입니다. 아무튼 바이두를 통해서 제가 저 아파트 단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았어요. 인터넷이 고마운 게 한국 집에서 저 산동성에 있는 웨이하이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와 그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입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아파트 집 앞에 붙어 있는 긴급 통지문,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 긴급 통지문에는 더욱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그죠? 큰 글자로 간단하게 있었지만은 그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집 앞에 있는 대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왼쪽 거 보시고 오른쪽은 한국 해석입니다. 자, 문 앞에 뭐라 적었냐면 긴急通知 똑같죠? 긴급 통지. 从今天开始所有从日本韩国回来人员都要进行居家隔离. 오늘부터 所有가 뭐야? 모든. 그죠? 모든 일본과 한국에서 回来 돌아온 人员 사람들은 都要进行居家隔离.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居家隔离, 집에 있으면서 격리한다.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더 구체적이죠. 不管是外国人还是本地人, 외국 사람이든 아니면 本地人 현지인 중국 사람이든 막론하고 只要从日本韩国回来的都要居家隔离. 단지 일본인 지역, 한국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자가 격리하십시오. 必须如实填报登记. 반드시 如实 사실대로 填报는 어떤 사항을 공란을 기입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사실대로 기입하고 등지 등록해 주세요. 隐瞒不报者 뭔가를 은폐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自行 스스로承担一切法律后果 모든 법률적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承担后果 后果는 나쁜 결과를 말합니다. 재고와 같은 말인데 이 문장은 더 구체적이죠. 不管是外国人还是本地人 이제 했잖아요. 가운데 외국 사람이든 중국이든 관계없이 단지 일본 지역, 한국 지역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자 중국 지금 현지는 이 사람들 가기 전에 지금 중국 아파트는 다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요. 초비상 상태니까. 근데 외국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 동네 아파트에. 그 사람들도 자가 격리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있다가 중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들어옵니다. 우리도 똑같이 자가 격리를 시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차별이 없어요. 所有 모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웨이하이经济技术开发区 위해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 황관街道办事处 황관 자 街道办事处 중간 많이 듣는데 거리 사무실에서 이런 말해서 우리말로 동사무소 주민센터입니다. 2월 23일 이런 내용을 문 앞에 붙여놨어요. 요 붙여놓은 사진 제가 바이두에서 가져왔습니다.
방금 제가 해석한 문장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즉 아파트 단지 입구 앞의 통지문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수를 줄여서 이렇게 길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내용의 핵심만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걸 보고 이 한국 기자는 한국 사람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다는 거죠. 한국 기자들 통지문의 내용도 모르면서 중국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상대방의 그것도 모르면서 상대방의 속을 파악하는 이런 조선일보 기레기에게는 기자로서의 어떤 직업정신, 뭔가 철두철미한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정신, 정말로 징의精神, 그런 직업정신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조선일보 베이징, 요 기사 쓴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 박수찬, 김진명, 이옥진, 이 세 기자는 당신들이 쓴 글에 책임을 지고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독자에게 사죄하라. 특히 베이징 특파원 박수찬, 이 기자는 중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중국을 다시 심하게 공부하라. 아파트 단지 입구 그것만 보고, 그게도 한국 사람의 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기사를 쓰는 거는 기자라고 할 수 없죠. 뭐 죄송하지만은 조중동 기자들, 요즘 한국일보도 그렇던데 항상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사실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레기란 말을 듣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사례, 같은 날짜 2월 27일자 한국일보의 이간질. 이것도 또 황당합니다. 한국일보가 27일 날 신문에 여기는 한국인 집 해서 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 이웃,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가 아주 역대급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다가 하루 만에 내린 기사입니다. 마치 한국인 집에만 딱지를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어요. 한국서 코로나 확진자 늘자 지방도시 등 교민 냉대 사례 잇따라 외교부 한국인 입국 제한 관련 중국 대사 조치에 유감 표명 해놓고 밑에 사진 보세요. 대문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렇게 봉을 해놨죠. 요 기사를, 요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치 사진만 보면 마치 한국인 집 앞에만 통지문 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외에서 온 모든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모든 사람들,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파트 모든 집에 붙어있는 통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인 집에 붙인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돌아온 중국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도 집 앞에도 이거 붙였단 말이에요. 통지문 내용에는 한국 사람만 차별하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제목은 여기는 한국인의 집.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언론들은 국민들이 잘 안 믿어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외국 보도하는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블로그를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북경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학문한 자세, 매사 의심하라. 매사 의심하라.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그런 약간은 경계하는 마음, 의문을 갖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항상 매사 너무 쉽게 믿죠. 이런 나쁜 기자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요 문 앞에 봉해한 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한국일보 기사를 또 TV조선에서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하루 종일 TV조선, 조중동, A채널, MBN 이것만 보면은 세상을 정반대로 이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외국 보도를 일삼아요. 그래서
중국 공안 아닙니다. 그 마을위원회입니다. 동사무소예요. 제목도 틀렸고 한국인 집에 봉쇄 딱지라는 제목으로 또 아침 뉴스에 나갔습니다.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언론들은 인터뷰할 때 기사 내볼 때 항상 그 편집합니다. 그 인터뷰 하기 전에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해라 다 이렇게 짜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중국 내 교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지금 한국인 코리아타운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을 발견했고요. 우리 한국인들 모여있는데 가지 말라는 한국인들 자기들이 자랑을 놓게 된다는 등 14일 동안 그 아파트를 못 나갔어요. 한국하고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일단 14일 동안 못 나온다. 14일이 지나야만 통행증을 주겠다. 자, 신 박사님, 저 아까 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말로는 뭐 자가격리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진짜 감금, 자택 감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거는 3일에 한 번씩 배달해 주겠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저거는 이제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지금 그 샹하이 그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촌, 네. 베이징에 또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 아파트촌에 최근에 한국 갔다 온 사람인데 들어오지 말라. 아니 들어오질 말라. 예, 그러니까 자기 집이 거기 있는데, 자기 아파트가 거기 있는데 최근에 한국 갔다 왔다는 이유로 아예 그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고 베이징의 경우에는 보니까 새로 뭐 주민위원회에 등록해서 기존에 등록돼 있더라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새로 등록된 거를 갖고 오지 않으면은 못 들여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야, 정말 이 자가격리를 받으면은 저런 식으로 받으면은 참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좋은 가택연금이 아니고 일종의 감옥이죠. 이 감옥. 교도소도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집인데 문 열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살다 보면 진짜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흘에 한 번씩 주민이 뭐 먹을 걸 배달해서 준다. 이거 사실 교도소는 끊일 때마다 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일단 중국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의 어떠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꺾이고 있으니까 진정세 국면에 들었으니까 네. 오히려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다시 확산될까 봐 걱정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은 아니지만 그 이해가 가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입국을 했는데 뭐 발열이 난다랄지 어떤 증상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일률적으로 그것도 어디 뭐 호텔이나 아니면 병원에 격리시키는 게 아니고 집에 넣어놓고 그냥 봉인을 해버린 것 자체는 저볼 때는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뭐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한다든가 항의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인권의 문제로 좀 비화를 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호응을 좀 얻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문제에 관해서 사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다른 요소로 접근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한국도 지금 뭐 그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그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팬데믹 이렇게 얘기해서 네, 뭐 대유행, GX의 감염 뭐 이런 것들이 그 대유행 단계로 번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대구, 경북과 같은 어떤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지금 많은 그 확진 환자들이 환자가 나오고 있는 발생하고 그런 있지만,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들어왔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다른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무조건 뭐 저런 식으로 감금 격리를 비슷한 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저건 과학적인 접근 방식은 아니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인데 이런 가운데 주한 중국 대사는 지금 중국 일부 지방 정부의 이 한국발 승객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사실 한국인만으로 뭐 특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런 조치를 철회한 그런 우리나라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제한 조치 안 했습니다. 그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하는 조치는 한국 국민들에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도 많습니다. 양해하고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자, 보셨죠? 저도 처음에
그 베이징 가서 살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러분 중국과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정말 고층 부통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요. 근데 중국 가면 중국의 룰을 따라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저거는 한국 사람만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도, 방금 중국 대사가 중국 국민들도 많이 자가 격리하고 있다. 이 사람들 겁내는 거는 전염병이 확대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반드시 한국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가,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사실을 왜곡한다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그 문 앞에 봉한 그 알리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원문 한번 볼게요. 원신提示. 원래 원신이란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따뜻한 말, 온화한 말 이런 뜻이에요. 따뜻하다, 온화하다, 화목하다, 提示 제시하다.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은 알리는 말씀 혹은 알립니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자, 중국말 볼까요? 欢迎您回家根据疫情防控有关要求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칭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방역에 관한 요구에 근거하여 从您到达小区时间算起 당신이 아파트로 돌아온 시간으로부터 需要在家隔离14天 집에서 14일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치마 후 体温正常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체온이 정상이고 无其他可以症状 기타 증상이 없을 경우에 由社区防控小组确认 社区그 아파트 단지의 방역팀의 확인을 거쳐서 确认 확인을 거쳐서 撤掉隔离 격리가 해제됩니다. 请您配合 중국에서 이 말 많이 듣거든요. 请您配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配合는 배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请 이 말 쓰잖아요. 공손하게 祝您身体健康生活愉快 부디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는 한국인만 차별하거나 일본 사람만 차별하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한국이나 일본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에 대해서 14일간 격리 조치한다는 그 비상시기에 그런 알리는 공지사항입니다. 이것을 마치 한국 사람한테만 차별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 베이징 특파원 김강수 기자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국민에게 사죄하고 베이징에서 중국어를 다시 심하게 공부하라. 이 기자는 제가 그랬죠. 특파원 중에는 영어권을 제외하고 그 특파원 중에는 그 나라 언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유창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은 기자로서는 굉장히 미달된 자격 미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제발 그 나라 언어 심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 나라 사람과 심하게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외국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한국 기자들 진짜 감정적이고 악의적이다. 어디에도 한국인 차별 문구가 없는데 마치 한국인만 차별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면 되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모두 무식해서 어려운 중국을 모를 것이라는 교만한 자세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신문사 사장한테 배웠는가? 직장 선배들에게 배웠는가? 제가 약간 화가 났어요. 우리는 이런 기레기 한국 언론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현상을 비난하든가 칭찬을 해야지 단지 중국이 싫다고
한국 기자들이 가짜 뉴스를 쓰건 가짜 뉴스를 만들든 말든 쓰건 말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 확인은 사실은 기자가 해줘야죠. 근데 기자가 사실을 왜곡해버리면은 시청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만과 중국에서 10년간 유학을 하고 근 30년 중국을 배우고 연구했지만 결코 중국에서 유학했다고 맹목적인 친중파도 아니고 그렇다 중국에서 어떤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감정에 치우친 반중파도 아닙니다. 오로지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지중파. 제가 중국어 배우는 목적은 상대를 알기 위해서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지중파임을 자부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뉴스를 접할 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쯤은 저게 사실일까 상식에 벗어날 때 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기사하고 아주 맞는 제가 댓글을 봤어요. 어느 대만 유튜브 채널에 베스트 댓글 대한데 이 중국 사람 생각하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자, 중국어 한번 봅시다. 目前是湖北人排斥武汉人. 저 그 밑에 보세요. 排斥 중간에 배척하다 한자도 그렇죠. 배격하다, 배척하다, 반발하다. 受到排斥 하면 배척을 당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배척 이거 됐죠. 다시 합니다. 目前是湖北人排斥武汉人中国人排斥湖北人亚洲人排斥中国人全世界排斥黄种人韩国人如果去东亚以外国家当地人看到也会想躲 자, 밑에 해석 보세요. 요즘은 후베이 사람은 우한 사람을 배척하고 중국 사람은 후베이에서 왔다 그러면 배척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배척하고 세계인들은 황인종을 배척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유럽에 가면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 안 가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필리핀 사람도 중국 사람 착각해서 어디 이탈리아 거리에서 그 나라 국민들한테 구타당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조금 큰 동네가 작은 동네를 배척하고 더 큰 동네가 중간 동네를 배척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만약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가면 현지인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한국 사람 점점 피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 우리는 신천지 교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답이 중국어로 넘어갑니다. 说得很对. 맞는 말이네요. 现在排挤的应该是 排挤 보세요. 이것도 밀어제치다, 배척하다, 따돌리다. 被排挤 하면은 왕따입니다. 따돌림을 당하다. 그래서 B라는 이 분이 맞는 말이네요. 지금 배척하는 것은 应该是病毒 당연히 마땅히 바이러스지 而不是差别对待 결코 사람 차별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후베이 사람이 우한 사람을 멀리하고 중국 사람은 후베이 사람을 멀리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멀리하고 세계인들은 황인종을 멀리합니다. 이 멀리한 이유는 사람 차별로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배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 우리는 지금 차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입국한 모든 중국 사람들을 입국 금지해라 라는 그 포스팅을 썼는데 반반이었어요. 사람 차별이 아니고 그 바이러스 그 감염원을 차단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 대만 유튜브 채널의 베스트 댓글 이 사람 아주 똑똑하게 잘 달았어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 바이러스를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국 사람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그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죠? 이 댓글 보고 다시 저희 결론을 중국을 먼저 썼습니다. 리보시의 결론. 저희 결론입니다. 病毒正在挑拨人类关系. 바이러스가 正在挑拨란 말. 이게 이간질하다는 뜻이에요. 충동질하다, 이간시키다, 분정일으키다. 바이러스가 正在挑拨人际关系. 바이러스가 인간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人本身没有罪. 사람 자체에는 결코 죄가 없다. 이 모든 것이 都怪病毒, 다 바이러스 탓이다. 我们要想尽办法把病毒赶尽杀绝.赶尽杀绝, 모조리 없애다, 철저하게 해치우다, 박멸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박멸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바이러스를 금내하면서 동시에 사람도 차별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무튼 제 독자들 중에는 조중동 많이 보시겠지만은 보실 때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한 번쯤은 의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기자들, 극소수의 괜찮은 기자가 있습니다. 그 극소수의 기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 한국 기자들 굉장히 자격 미달입니다. 항상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쓴다. 그건 아니죠. 기자의 본질이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서 이런 동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중간중간 중국어 배웠는데 한번 참고하세요. 好，今天讲到这儿，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들辛苦了， 수고하셨습니다.